한국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나라 중국. 그리고 안전을 위해 제3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 자유를 찾기 위해 성희 씨와 일행들은 목숨을 걸고 라오스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매 순간 도사리고 있는 위협들. 공안들의 눈을 피해 기차에 올랐지만 언제 정체가 탄로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는 중국 공안의 신분증 검사. 발각되는 순간 바로 북송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기차로 이동했던 성희 씨.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취재하며 곁에 있던 이탈리아 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에서 다시 버스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늦은 밤에 이동하는 성희 씨와 일행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며칠 뒤 무사히 라오스에 도착한 성희 씨. 꿈꾸던 걸 여기서 펼치고 봐요, 한국에서. 그녀의 꿈을 응원합니다. 내 운명을 바꾼 기적의 탈북 스토리. 최근 북한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니까 이제는 뭐 DMZ나 바다를 통해서 탈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탈북 루트 하면 압록강, 두만강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루트가. 이소연 씨, 요즘에 어떤 루트를 좀 많이 이용을 하나요? 네, 최근에는 한 2달도 안 된 사이에 DMZ 탈북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군 병사 2명이 열흘 간격으로 2명이 왔던 그 탈북이 있었고요. 북한군 병사가 또 최전선을 넘어서 귀순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병사의 귀순이 이달만 벌써 4번째입니다. 또 바다를 통한 탈북도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를 통해서 한 청년이 왔고요. 또 평양에서 사는 과학자 그 가족인데 이 사람들은 탈북하기 위해서 원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원산에서 동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또 오신 이 사례가 8월 11일 날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한강으로의 탈북. 한 청년이 한강을 이용해서 기존 탈북하고는 전혀 색다른 탈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러게요. 장철원 대표님. 예. 진짜 많이 넘어오는 거죠? 최근에 군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해상 탈북 같은 경우에는 그 두만강을 건너는 탈북 비용이 한 사람당 10,000불이 넘습니다, 지금. 1,000,000원. 네. 그런데 배 한 척을 사가지고 5명이 타게 되면 50,000불짜리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용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두만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배 하나 몰래 사가지고 n분의 1로. 예, n분의 1 해가지고 배 타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이 네. 해상 탈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루트로 오는 사람이 1년 가도 한두 명 겨우 될 이런 꼴이었는데 2달 사이에 10명 됐다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또 어떤 분은 탈북하기 전에 대한민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 군인 같은 경우도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입대했는데 앞에 한국이 보이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듣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북한 내 주민들 속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변화는 분명히 북한 체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좀 심각해 봐야 될 상황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로 오려고 예. 한 척에 한국 북한 돈 10만 원 정도 했어요. 배 한 척이 10만 원이요? 네. 그때 목선이 10만 원, 홍천이가 20만 원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목선을 타고 오다가 배가 깨졌어요. 어머나. 배가 쪼개졌어요? 네. 서울 만나가지고 잘못 싸가지고 배를 또 들어갔고 두 번째 통통이를 탔는데 통통이가 엔진이 중국산 이 경운기 있잖아요. 엔진. 경운기 18마력 엔진이에요. 네. 바닷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이 깨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아까는 배가 쪼개졌는데 지금 엔진이 쪼개졌어요. 네네. 엔진이 깨져가지고 다시 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간 거 모르고 육지에 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한국이 왔구나 하고서는 내려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전기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떤 미심쩍은 생각으로 야 북한인지 한국인지 감각이 안 갔는데 이 북한 군대는 이 목표가 보여요. 예. 밤에 바짝바짝 빛나거든요. 동이랑. 맞아. 보는 순간에 아 여기 북한 땅이구나. 아, 거기다 왜 나갔다가 좀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나왔던 데로 들어갔다면 아무 일이 없는데 네. 다른 쪽을 간 거예요. 연안 땅으로 간 거예요. 연안 염전 앞으로 들어갔는데 너 한국 시도하다가 들어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끌고 들어가서 보협에 가서 매 무작위 맞고 벗어 쓰고 3일 만에 풀려났죠. 다행이다. 3일 만에는. 네. 근데 이상하게도요. 조개나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면은 아무 일 없이 38선 연속까지 나와요. 예. 근데 한국으로 올려오고 마음 먹고 떠나면 꼭 그런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배가 쪼개지거나 네네네. 엔진이 쪼개지거나. 세상에 대박이다. 그 공안에서 신분이 노출돼서 혹시 좀 끌려가실 뻔한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제가 2015년 4월 15일 날 한국으로 오려고 심양 용사관을 찾아갔었어요. 용사관을 갔는데 철조망이 쳐 있더라고요. 앞에가 전지 철조망이 있고 공안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들을 못 가고 미국 용사관 앞에 있는 조선 요관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조선족 여자 실장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북한에서 이 군인인데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용사관 전화번호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근데 잠깐 기다리라고 나가서 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사관 직원을. 그러더니 경찰을 데리고 간 거예요. 경찰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여자 한 명하고 남자 3명이 들어오길래 경찰인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자 한 명이 제 뒤로 오고 앞에 남자 3명에서 신분증을 꺼내더라고요. 경찰이라고. 근데 여기 딱딱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총을 대고 있어요. 뒤에서? 네. 근데 죽겠다고 하고 지금 찌려고 이렇게 하고 한 건데 저는 말도 안 된다. 총을 실제되니까 총알이 이만하게 보는 거예요, 총구가. 네, 그래서 잡혀가지고 심양 부리장 가서 열을 조사받고 단동으로 후송을 가게 됐어요. 가는 동안에 기차가 또 뛰어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묶인 상태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이게 묶이다 나니까 멀리 뛰질 못해요, 제가. 또 잡혔어요, 여기서. 또 잡혀가지고 단동 변방대를 갔는데 가니까 한 37명 정도가 있었어요, 북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군인 신분이다 나니까 잡혀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철창을 뜯었어요. 나가려고 뜯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가 이 4군데가 적세에 묶어놓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눕혀놓더라고요. 어떡해. 다 묶어놓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주는 거예요.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게 했을 거예요. 네네. 소변 볼러도 못 가게 했고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이상이 편 상태예요. 그냥 큰 대자로. 근데 그러다가 북한 후송됐고 4.25 훈련소 구리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깜방 생활을 했는데 감방 생활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저는 베트남으로 왔거든요. 브로커가 저희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하노이에 도착하니까 저희를 그냥 뭐라고 말하면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는데 갑자기 그냥 가는 거예요. 30분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도 없고 뭐 연락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버리고 간 거예요. 그냥 하노이에다가. 근데 중국에 왔을 때랑 또 다른 그런 무서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리를 돌면서 한국 간판이 써 있는 식당 찾아서 들어갔어요. 가서 저희 북한에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 5분 지나니까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경찰차를 불러서 우리 여기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잡아가라고. 진짜 벽에 숨어서 숨도 안 쉬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브로커가 아는 언니한테 번호를 하나 준 거 있대요. 그래서 그 식당 하나 더 찾아가서 번호를 주면서 전화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진짜 셋이서 막 이렇게 빌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어떤 남자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민단체 사람인데 우리 어디 이런 모텔 같은 그런 데 데려다가 2달 동안 생활하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마지막에 어떤 경찰이랑 같이 와서 저를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아마 승합차에 태워서 공항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국 간다고. 근데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네. 이렇게 해도 한국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안 믿겨가지고 그러게요. 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만약에 순환공항이면 뛰어내려서 죽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빨리 죽지 그 죽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가는 내내 상상하고 비행기 타서도 계속 이거 한국 가는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보고 근데 막 도착하니까 그래도 한국이라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고아원에서 7년 그리고 또 돌격대 생활 하면서 저는 좀 북한에서의 그 삶이 좀 그렇게 온전치는 않아요. 네. 근데 오늘날에 와서 그 탈북을 안 했다면 또 제가 지금의 이런 경찰이랑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있고 이 한국에서 꿈도 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럼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때 제가 8살이었고 누나가 10살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뭐 주는 음식만 그냥 이렇게 새끼 새처럼 그냥 받아 먹을 때였죠. 근데 아버지, 엄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이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하나 쓱쓱 놀러 왔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TV 가져가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별로 몰랐다가 점점 물건이 없이 그 집이 비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한다. 냉장고, 부엌을 뭐 열어보고 먹을 게 없어갖고 뭐 도토리 조금 남아있던 것도 먹고 이러다가 집에서 아직도 잊지 않지는 게 그 10원짜리를 발견했어요. 그 10원짜리 딱 가져가자마자 누나가 야, 장마당 가자. 그 뭐 사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누나 손 딱 잡고 다녔으니까 장마당에 갔죠. 장마당 가는데 그때 음식 이런 매점이 있었는데 꽃제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음식에 국물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주인만 손 넣어서 한 개씩 이렇게 줄 수 있게끔. 꽃제비들이 너무 음식을 덮쳐가니까. 그래서 빵이 그때 하나 5원이었어요. 그 5원짜리를 2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먼저 날 주고 그다음에 누나를 챙기고 누나가 자기 받으면서 야, 위려가 꽃제비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또 뺏기면 너 누나한테 혼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옆에서 빵을 쑥 뽑아가더라고요. 알았다. 그래서 하니까 꽃제비가 원래 원칙은 남의 물건 훔치면 막 도망치면 띠매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히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 이렇게 바라봤죠. 그러니까 누나가 막 나를 눈물이 굴성해갖고 막 욕하는 거예요. 이 뭐더라 그거 왜 뺏기니 막 이러는데 누나 것도 쑥 뽑아가지고. 눈 아프죠.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굶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누나한테 날 욕하다가 멈칫하던 게 우리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손 잡고 다시 집에 왔던 그 기억이 나요. 야, 아파트 밑에 이렇게 옆을 돌아다니면 베란다에 음식이랑 이렇게 말리던 게 뭐 예를 들어 명태 대가리라든가 이런 게 말리는 게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자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나는 이쪽 도로에서 그 아파트 밑에 걷고 누나는 이쪽 도로에서 이렇게 걸는데 누나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막 달래가니까 명태 대가리로 누나가 먹어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딱딱한 걸 씹지도 않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랬죠. 그렇게 있다가 그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는다. 할머니네 집에 원성이 있으니까 할머니네 집에 가라 해서 있는 그릇과 옷 이런 걸 나머지 있는 거 한 배낭씩 싸줬어요. 그래서 평양 원성 기차에 우리를 우자까지 앉혀줬어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집 뺏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그게. 그래서 기차에 딱 앉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맞아. 어린애니까 막 기차 덜컹 할 때마다 간다 막 이러고 그때 누나하고 나는 절딱서리가 없어갖고 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배낭을 밑에다 놓고 누나하고 나 신발을 벗고 그 기차 막 출발하면 조금 하다 그래 막 떠들썩하다가 한 청진 가기 전에 졸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푹 잔 거예요, 누나하고 내가. 근데 일어났는데 막 맨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 팬티만 딱 남겨두고 옷 다 뺏겨가고 신발 다 가져가고 그 배낭에 있는 짐 다 가져간 거예요. 너무한다 진짜. 그다음에 누나가 막 울어요, 날 끌어안고. 그 누나도 지금 속옷만 입고 그냥 알몸에 그또 평양원청 그때는 먼지도 많고 그래서 떼쩌들쩌들하고 눈만 반짝반짝하며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경찰이 와가지고 야, 이 꽃제비들이 왜 여기 탔어? 내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그 그냥 기차역에다 떨궈버린 거예요. 그게 본강역이에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누나는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난 누나 무릎 이렇게 베고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아무것도 그렇게 3일이 되니까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내가 죽는 거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이렇게 졸리고 팔 다리가 이렇게 쓱 늘어지고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죽고 있구나.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누나가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 누나가 이렇게 뭐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게 있어갖고 누나를 보면 배고프다 누나 좀만 참아라 이러고 계속 그 손 잡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니까 누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간 거야? 그래서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엄청 소리내며 울었어요. 누나 어디가 이러면 막 우는데 멀리에서 그림자 하나 있더라고요. 쪼고니까 누나인데 그 속옷에라 그 요만한 그
배를 여물지 않은 배를 5알을 남이 몰래 그 가수원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때 장담컨대 그게 태어나서 첫 도둑질이 그 마지막 도둑질이었어요. 난 누나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누나를 꼬라고 막 우는데 누나가 그 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참 그 상황에서도 5알이니까 누가 3알 먹고 누가 2알 먹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나는 누나니까 누나 힘이 세니까 누나가 3알 먹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나를 그 3알 주더라고요. 그 3알을 막 먹으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뭐 마술과 같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먹으니까 들어가니까 물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 돌배가 엄청 딱딱하거든요. 그 줄거리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그날 오후에 그 기차가 들어왔었고 다음 기차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원성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할머니네 집에 가니까 사정이 안 좋았어요. 할머니네도 이미.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고아원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엄마가 조금만 있으면 오니까 며칠만 많이 기다려서 몇 달만 기다려라. 꼭 할머니 엄마랑 같이 와서 너희 데리고 오겠다 이러고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울면서 할머니 빨리 오셔 빨리 오셔 이랬는데 그렇게 7년을 산 거죠. 고아원에. 아이고. 근데 그 고아원에서 계셨던 그 7년 동안 어머니 원망은 안 하셨는지. 그 뭐 원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계속 원망했어요. 진짜 매일 원망했죠. 그러니까 제일 그 원망이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에 다 원망해요. 왜냐하면 그 울타리에서 이렇게 그 담장을 이렇게 쫙 내다 보면 그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 손잡고 가요. 이게 보통의 삶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그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왜 엄마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없어갖고 저 손을 못 잡고 다니냐? 그리고 또 이 고아들이다 보니까 너희 엄마는 어떻게 떠났니? 너희 엄마는 어떻게 죽었니? 이런 얘기를 주구니 받거니 해요. 교실에서. 그러면 지들끼리 모여서 계속 울어요. 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죽었다 하게 되고 또 나는 우리 엄마는 내일 아니면 모레 올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받으면 그때마다 지들끼리 울고 나도 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꼬였는데 유일하게 남은 거는 내가 그 평양에 나갔을 때 내가 입당을 해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어머니가 지은 죄를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입당을 해갖고 씻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심. 그래서 그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돌족돼서 거의 3년을 그냥 죽으라고 일을 했던 거예요. 제가 고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 대대 정치 지도원이 날 하루 부르더니 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위로가 해서 당당하게 또 이렇게 어깨를 펴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해서 나라의 큰 이런 일꾼이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 그런 말 해요. 좀 잘난 척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따로 부르더니 너 안 돼. 너 아빠 엄마 서류가 이렇게 됐고 넌 아빠 엄마 토대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3년을 그 개처럼 국가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했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 아빠 엄마 토대 때문에. 뭐 그다음에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도망쳤죠. 거기서 도망쳐갖고 나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하겠다.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지. 그래갖고 도망쳐서 이제는 뭐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무사히 또 한국 왔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참 마지막까지 꼬이는 게 덫에 걸렸어요, 제가. 무슨 덫? 그 북한의 그 국경경비대가 내가 넘겨주겠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넘겨보내면서 돈을 받다가 제대 말기에 입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오라 해갖고 확 잡아서 자기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제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저희 아는 형하고 2명만 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현장에 나가니까 새벽 1시에 나가니까 5명이 있는 거예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아마 그 브로커도 그 군인하고 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거기는 여자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모이니까 뭐 장애인 걷지 못하는 분을 업으라는 거예요. 저 두만각두까지 그 옆에 같이 있던 형을 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은 업고 나는 그 형 옷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아까 그 몽골 그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좀 공감됐던 게 그 전에 그 경찰이 오기 전에 막 이렇게 막 땅 막 파는 거 있잖아요. 뭐 채살창 뭐 어디로 갈지 막 그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가는데 이렇게 뚝이 있어요. 그 두만강 앞에. 그게 북한에서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두만강 뚝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국경경비대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뚝인 거예요. 근데 뚝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단까지 올라갔어요. 막 숨이 막 단내가 나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저희 가는데 위에서 서 하는 거예요. 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기침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놀라지. 좀 조용해야 되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다음에 무조건 도망쳐야겠다. 여기서 뭐 들 생각 다 들더라고요.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다 한국 가는 인연이었거든요. 한국에 다 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선이에요. 이미 일반 범죄자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그 뚝 첫 번째 단까지 올라온 거 한 5m 되는데 거의 그걸 날다시피 해갖고 됐거든요. 계속 달리는데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왜 넘어지냐면 훗날에 생각하고 그럼 논밭이에요. 그 뚝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뛰는데 뚝에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딱 가지고 피 다 나고. 그렇게 막 한참 뛰는데 어제 땅땅땅 이렇게 소리 나더라고요. 내 옆으로 있잖아. 이 밤이니까 총알이 나가는 게 보여요. 총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때 나한테 쏘는구나. 와 이게 나를 죽이자고 하는구나. 이게 딱 그러니까 도망치니까 총 쏘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누가 나한테 총을 쏜다고 생각? 근데 그때 참 이게 정신이 막 나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막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막 들어가면 왜 내가 왜 계속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다 고생했어. 이때까지 살려고 애쓴 죄밖에 없어. 이제 조금 해서 또 살려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왜 이 길까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막 그냥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뭐 이러면서 뛰었죠. 근데 참 다행히 한 20m 지나게 되면 그게 안 보이는 상황이 사람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길까지 나간 거예요. 막 허허 이러면서 뛰는데 그때 길에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서 쓰고 가고 야 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허 하는데 군관인 거예요. 군대. 그 부대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는 군대 대원들이 나를 총 쏘고 길에서는 그 장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나도 내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니 그 앞에 그 자전거 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군대가 뺏었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군대를 못 받는 거야. 근데 그 자전거 잃으면 큰일 난다고. 못 받는 거니까 엄청 당황한 그걸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는데? 야 거기 빨리 가보라. 다행이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안에 여자 혼자 다니고 남자 혼자 어린애가 다니는데 군대들이 막 자전거 막 뺏어요. 강도질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만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가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을이 하도 작다 보니까 야 저 어제 그 한국 가려고 두만강 넘다가 하면서 잡혔단다 뭐 이렇게 소문이 다 나요. 근데 내 말고 6명이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아니 내가 그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의심을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연스럽게 출근을 하게 되면 야 무슨 두만강 넣겠다 내가 무슨 그 출근을 했겠냐 이런 생각 그리고 브로커가 설마 나를 부르겠냐 이런 생각에 그냥 나가자 이래갖고 출근을 했죠. 어머. 다음날에 좀 솔직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엄청 떨면서 출근했는데 첫날에 괜찮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날도 괜찮고 나 완전 똑똑하네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3일째 되는 날에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막 문 두드려갖고 나가 보니까 벌써 보이부에서 팔 빡빡 꺾더라고요. 아이고 잡혔구나. 그 팬티 바람에 자다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보이부에 들어가는데 초조림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초조림. 보이부에서 초조림 시키거든요. 이게 뭐냐면 배추 김치 만들기 전에 이렇게 소금이랑 뿌려갖고 날배추를 이렇게 죽이는 게 있어요. 근데 보이부 용어인데 그렇게 한 절반 죽여요. 뭐 제가 북한에서 총 9,000대를 받았다면 거의 8,000대는 보이부에서 그때 다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와.
벌브가 진짜 대박이구나. 맞는 게 그냥 뭐 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맞는 거예요? 예, 계속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맞다 보니까 요령이 터요.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먹이 딱 날아오게 되면 이렇게 딱 피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피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그러면 계속 맞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딱 주먹이 오게 되면 이렇게 찾아가면 맞아요. 굽소로 맞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잃으려고. 제일 거기서 보이브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그때 2월 25일인가 그때 잡혔거든요. 속옷바람에 그 철통에 이렇게 넣어요. 발로 차갖고 이렇게 넣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냉기가 막 사로 막 바늘로 찌르러 갔거든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면 또 정신이 잃어요. 그러다가 소리도 지르다가 그게 되면 다시 깜방이고. 그리고 한 번은 난로가 있어요. 각 그런 보이브 조사실에 난로가 있는데 그 갈굴이라고 그 밑에 숯 이렇게 재를 끌어내고 이게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딱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날이 픽 돌면서 옆구리 푹 찍힌 거예요. 이 옆구리하고 이 척추 쪽에 찍혔어요. 지금도 상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자살 시도도 한 여러 번 했어요. 자살 시도 뭐 자동차에서 떨어져서 죽으려도 했었고 한 번은 그 나를 이렇게 그 경비실 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기회다. 아이고 예,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를 다 꺼냈어요. 그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나무를 다 꺼내니까 그 가스가 연기가 꽉 차서 그 질식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해서 그거 다 꺼내서 연기가 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의식이 점점 잃어지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하면서 울면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몇 시간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북한에 그 가스 먹게 되면 훅을 이렇게 코에다 맞게 되면 또 정신 차리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쓰러진 게 바닥에 코로 대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살아났는데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어떡해. 뭐 울었어요. 저는 왜 살았지? 이 고통이 안 끝나는 거예요. 네. 안 끝나요 그냥. 저 엄청 울었어요. 왜 이렇게 죽이지도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죽지다? 이 무슨 목숨이 이렇게 즐기냐? 또 내일에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근데 이미 그때 불이 다 죽어갖고 가스를 다시 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의식을 거의 해몽해몽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 자살 시도가 더 보이브로 제가 호송되게 됐어요. 원성에서. 근데 북한은 범죄자 특수용 차량이 없어요. 일반 범죄자들을 호송할 때 일반 서비스차를 장사하는 차를 잡아다가 야 나 범죄자 호송해. 그리고 그걸 공짜로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거의 폐인이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거의 여기가 딱 척추하고 이쪽이 다 곪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맞아가지고 여기 눈도 없었고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걔네가 안심한 거예요. 이렇게 저 구석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나를. 그래서 그 지도운동지 나 화장실 가겠습니다. 한 번만 보내주셔야 화장실 한 번 갔다 또 한 번 갔다 하다가 그 산으로 떼가지고 5개 그 지역을 넘어가지고 3일 동안 걸었어요. 280미터. 그래가지고 다시 안전한 지대에 오셨어요. 280. 몇 월이었어요? 그게 그때 눈이 있었으니까 한 4월? 예. 옷은 제대로 챙겨 입었었어요? 그때 그 옷, 그 북대기 옷 있잖아요. 예, 그거 입혀가지고. 근데 나는 또 이게 산에서 오래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그 경비막이랑 있잖아요. 그 낡은 게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갖고 뭐 천조각지 있으면 막 장갑도 만들어서 손에다 차고 그래가지고 이삭주의도 하고 그래서 거의 계속 피떡 썼어요. 걸을 때 280m를 걸어가지고 3일 동안 도착해서 6월 20일 날에 두만강을 건넜어요. 넘었죠. 중국에서 혹시 위험했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죠. 중국에 도착해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런 초소에서 갑자기 공항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앞편 있잖아요. 앞편을 이렇게 딱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 다 탈북자들이었거든요. 내 뒤가 다 탈북자들이었는데 내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 못하는 흉내를 낼까? 어떻게 아니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찌르고 뛸까? 아니면 그냥 먹을까? 막 이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죠. 막 여러 가지 생각 땀 빨빨 흘리고 있는데 앞에까지 오던 게 다시 스스가든 뭐 가라고 쓰리. 그 뒤에 사람들 이렇게 차가 척 출발하는데 뒤에 사람들 보니까 다 일어나고 땀 빨빨 흘리더라고요. 세상에. 그래. 할 운명이네. 예, 참 운명이었네. 배로 타고 오면은 쉬운 걸
1200km라는 길을 돌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중국까지. 1200km.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대로 황해도인 거죠? 황해남도 첨단에서 안전일에서 나와가지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황해도 엄청 가까운데 한국까지? 걸어서? 네. 어우. 어머. 남포를 비롯해서 뭐 평성, 개천, 뭐 여덕, 맹산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1200km를 한 달을 걸었어요. 아니 근데 그걸 굳이 걸어서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뭐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회사 기능공을 일했어요. 그래서 회사 70명 인원 중에 저 혼자 플라스틱 30mm, 70mm, 100mm간을 뽑는 기능공으로 있다 나니까 그때 2007년도, 8년도 이때가 양양도 삼지연회가 고양도 끓이는 사업이 한창이었어요. 거기 들어간 상하수도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가에 직접 내려온 자재였어요. 이 회사 지배인이 사리사욕차게 다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국가보위부 검열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백두산에 올라와야 될 물건이 안 오니까 검열이 붙다 나니까 이 지배인이 한 거를 몽땅 제가 한 거로 모두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보위부 일단 검열 붙으면 그러면 뭐 10년이 걸릴지 모를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날 보위부에서 덮쳐온 거예요, 집으로. 이야. 그래서 화장실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뜨고 뛰었어요, 제가. 그래서 걸어가지고 사령까지 왔어요, 일단. 2박 3일을 걸어서. 남포까지 가는 도로는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때 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매력 내렸네. 일단 국가 당자금 빼돌린 죄로 이렇게 돼가지고 써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산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평균 3, 4일 굶는 거는 흔할 일이었고요. 그렇게 또 그때가 또 11월 달이어가지고 추웠다 나니까 얇은 옷 한 벌 입은 상태였고 급하게 나가다 나니까 그래서 한 달을 걸어서 11월 17일 해령까지 가게 됐거든요. 동상이랑 이런 거는 안 걸으셨어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밤에 걸었어요. 낮에는 사과를 건들려고. 추운데 자면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거꾸로. 그래서 빈속에 잠을 자면 못 일어나거든요. 맞아. 군대에서도 정찰중대에서 있다 나니까 그러네. 그걸 또 배워하기 때문에 거의 밤에만 걸었고 낮에는 햇빛 밑에 일부러 눈이 뜨거워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산에서는 뭐 물이나 아니면 도토리, 뭐 밤, 무뿌리, 배추뿌리 이런 거를 먹으면서 막 3, 4일씩. 정신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거의 같아요. 완전 서부대 작전했네. 근데 원래 하루에 사람이 진짜 잘 먹고 걸어도 20km 이상 걷기 힘들거든요, 사실. 40km, 50km 하루 걷는 게. 그 매일 마라톤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북한에도 이렇게 화전민식으로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농사지면서 사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만나면 사정을 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전 밥을 한두 그릇 싸달라고 하면 싸줘요. 그걸 싼 날은 밤낮을 걸어요, 잠을 안 자고. 그 기운에 가야 못 먹었을 때는 실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때는 2박 3일 안 자고 걸어요, 꼬박. 그래서 저희 지방하고 달리 맹산 여독점 오니까 벌써 서리가 오고 아침이면은 살얼음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는 11월 2일, 3일쯤 되니까. 그 긴 여정 끝에 국경지대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거기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두만강이나 뭐 그 강변이. 네. 해령에 오니까 저는 국경지대는 연고가 없잖아요. 일단 강은 건너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브로커를 사서 건너고 했지만은 저는 브로커 살 돈도 없고 연고도 없다 나니까 아무것도 몰라 국경 정세를. 그래서 해령에서 무턱대고 날이 어두울 때 걸었어요, 밑으로. 그래서 원성 방향으로 한 2~3시간 정도 걸었는데 뭐 버드나무 숲이 제일 많아요, 연산에 가면. 갔는데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잠복초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데서 2시간을 뻗쳐섰어요, 엎드려가지고. 그런데 담뱃불만 기다려온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쪽에서 한 30~40m, 이쪽 30m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건넜어요. 확인을 하고 이제 담배. 네네. 담뱃불을 보고 여기는 잠복이 없구나 건넜는데 뭐 이상하게 공동묘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가에도 묘지가 있구나 하고서는 머리가 좋으시네. 가는데 청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잠복 청구예요. 땅에 해놓고 이렇게 묘지처럼 해놓은 거.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또 1시간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보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총만 넣고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총창만 뺐어요. 총을 갖고 가면은 벌써 아니까. 잡혀도. 네, 그래서 총창만 빼고 들어섰어요, 강판에. 그러니까 살얼음이 그런 거예요. 그때 키가를 한 이 정도 물이 찼어요. 들어서니까. 알몸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들고 들어섰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이니까. 밑에서 얼음을 원래 깬 거예요, 계속. 한 300m가량 되더라고요. 가운데는 좀 안 얼었는데 간역에 다 얼어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눈이 무릎까지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걸었어요. 산길을 타고. 도로를 못 하는 거예요. 연길에서 순천까지 가는 도로는 4톤길이라 걸음길이 걸을 수가 없어요. 연길에 가서 연길 경찰 들켜가지고 추격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가는데 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배 내서 도망쳐 왔고 한 번 잡혀 나갔댔고 하기 때문에 그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4층 이 평지인데 그 경찰들은 총 들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냥 무턱대 뛰어내렸어요, 바닥에. 4층에서? 4층에서? 네. 뛰어내렸는데 일이 되려니까 그때 25돈 트럭이 와서 머리를 쏟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바닥에다가. 근데 거기가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도. 공사하는 거. 모래덩이에 쏟아졌어요. 근데 죄송한데 이건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그거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한 이만큼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랬구나. 정말 목숨 고시고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 그럼 중국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인테리어요? 배운 게 실내 인테리어여가지고요. 그걸 하다가 좀 우연찮게 사고로 한 손을 잘랐거든요, 전기톱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손이 있잖아. 아, 전기톱으로? 새끼손가락 여기만 남고 예,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한 대. 그리고 다시 붙인 건가? 지금 움직여요, 이렇게? 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가운데는 벌어져 있네요. 네, 이거는 이게 합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손가락에 음식으로 힘이 안 나가고. 들어가. 아, 그래도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정말 천만다행인. 그래도 혼자서 그래도 처치하면서 이렇게 해가 2개월 동안 있다가 이 아는 저순족 이 여자애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국 브로커를 여기 한국까지 그래도 무사히. 그러면 이 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원 때 1차 수술 받았고 어디서요? 의정부 병원이요. 이게 늦었다고 안 그러던가요? 네, 이미 늦어서 정상으로 돌리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수술 받고 그때는 뼈만 연결했어요. 그리고 하나원 수료해서 가니까 돈이 한 3천만 원 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센터 선생님이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왔고 가족도 없다. 수술 동의서 내가 다 하겠다. 죽어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동의하에 병원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주기로 하고. 예, 평양 호위사령부 간호사였던 우리 성희 씨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됐죠, 성희 씨는? 네, 저는 뭐 탈북할 생각은 원래 하나도 없었댔어요. 그때 2012년도 12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집이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완전히 거꾸로져 갖고 했는데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통나무를 실어내가고 대신 차를 받아들이고 그런 일을 책임자를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 반대로 너가 그 일을 계속하다가 이제 꼭 끝에는 일이 터질 것 같으니 내 예감이 나쁘니까 그만둬라 해서 아빠가 그만뒀는데 아빠가 그만둬서 몇 개월 후에 그 회사가 망해갖고 빚을 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당 조직 비서가 그 전에 일하던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해갖고 아빠를 불러들여가서 이 빚만 갚아주면은 우리한테다 새 집을 주고 좋은 집을 주겠으니까 그걸 계약으로 네가 이 회사를 다시 살려라 하니까 아빠가 거기 들어가서리 빚을 물어주는데 모자란다니까 우리 집까지 팔아서 우리가 그 공장 기업소 경비실에 들어갔어요. 자그마한 경비실에. 그러니까 집도 없이 경비실에서 살한 거예요. 그래 2년만 참으면 집을 좋은 거 주겠다 하니까 2년만 참자 하던 어간에 아빠가 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던가 싶어 자기네는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사업소에 와서 이 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내일까지 안 나가면 이 까떠 가지고 와서 그 이 푸는 거 있잖아요. 허물어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랑 지금 당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엄마 이제는 우리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니까 엄마가 가만히 이러고 있던 게 차라리 우리 죽는 게 그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 나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해갖고 이제처럼 이소를 100알 먹고 잠자는 수면제를 50알 먹었어요. 근데 엄마는 약 반응이 천천히 오고 나는 푹 거꾸라졌는데 엄마가 내가 먼저 거꾸라지니까 그걸 딸이 쓰러지는 거 보니까 당황한 거예요.
옆집에다가 살려달라고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만 좀 살려달라고 막 빌었대요. 그러니까 공장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시체가 돼갖고 나는 막 쓰러져 일어 못 나는데다 이렇게 자동차가 없으니까 구르막분에다 해서 둘이를 싣고서 병원에 내려갔는데 엄마는 7일 만에 객견하고 좀 보름 만에 객견했어요. 그 다음에 눈을 턱 떴는데 보름 동안 먹지 못하고 주사 여독으로 살았는데 혀가 꼬부라져갖고 굳어갖고 이 안으로 말에 들어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다음에 턱 일어섰는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걸는데 턱 눈을 뜨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는 우리 어디가 살지? 이제는 내가 어디다 발 붙여야지 이 생각이 턱 나갖고 엄마 모르게 엄마가 뭐 살아나간 새로 도당위원회 그 정문 앞에 가서 조직비서를 하나 하고 야, 너 인간이면 그러겠냐고.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너네 그렇게 일을 부려먹고 지금에 와서 모르는 시 하는데 너 새끼들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고 막 고화됐어요. 그러고 너네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나라를 배반하고 죽든 말든 상관하지만 난 너네들 원하는 갖고 내가 여기서 도망치든 죽든 하겠는데 내 딱 이 앞에서 내 자결하겠다. 내 도당 앞에서 자결하겠다. 막 욕하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쓱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던 게 옆에 와서. 아줌이 너 여기서 암만 그랬대야 소용없다. 암만 봐도 여기 있어서 락이 없을 것 같은데 중국에 안 가겠냐고 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황당한 상태고 그다음에 막 약 먹은 정신에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중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었던 상태니까 그 여자를 따라갖고 와갖고 그 위원 쪽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그날 밤으로 저리 강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약 기운이 퍼져갖고 아직도 뭐 차린 상태인데 중국에 도착하니까 중국 브로커가 나를 맞이했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멍 때려갖고 내가 여기가 중국이지? 내 중국에 왔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다음에 생각한 게 내가 왜 혼자 왔을까? 엄마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는 거. 이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엄마는 혼자 지금 버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 엄마를 막 찾았어요. 엄마. 그다음에 내 여기서 다시 넘어가겠으니까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엄마를 전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면 자기네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엄마가 타오니까 울면서 야, 니 무슨 정신이 그렇게 넘어갔냐. 엄마 거기 살아서 락도 없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는데 엄마 거기서 못 살아. 빨리 오나 하니까 엄마가 내가 이제 나이 먹었는데 거기 가서 뭘 하겠냐고. 너래도 가서 잘 되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려갖고 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를 심양 쪽에다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 또 거기 팔려갔어요. 2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지금도 자꾸 잠에서 막 자는 게 저 장기를 뜯어서 파는 사채업자한테 잡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신분증도 없고 뭐 그런 상태라 나를 죽여서 콩팥을 떼내고 죽여도 누구 하나 나를 보살펴줄 사람도 없고 찾아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팔아먹겠다고 중국말을 알아들었는데 콩팥이 얼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갖고 오빠 그 전화 소리를 들을 때 심장이 넘어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짝을 잡고 이 문을 나서면 내가 죽을 건데 화장실 문을 꼭 붙잡고 계속 부들부들 떠는데 근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화장실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게 화장실 문을 안하고를 채우고 2층에서 떼내렸어요. 막 그러고 떼내려갖고 그때 3월 달인가 엄청 추웠어요. 중국에서 그때 얇은 바지에다가 나를 도망칠까 봐 옷을 얇게 입혔거든요. 신발도 슬리퍼를 신겨놔서. 그래갖고 그 2층에서 떨어져갖고 막 뛰어갖고 아문 집에 그 매점 마트 하는 집에 막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하고서 중국말로 쭈밍하며 막 그랬는데 내보고 도끼를 쥐고 나오던 게 나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떼나와갖고 그다음에 찾아온 게 이제처럼 옥수수 더미 있잖아요. 그때 겨울에 그 밑에 막 파헤치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뜩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면 누워 생각하는 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겠지. 이 생각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3일 동안 못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만에 갔는데도 저는 느낌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나가면은 여기서 나를 지켜서 있는다. 이 생각 환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말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숨어 있다니까 발이 다 얼고 화장실도 다 바지에다 다 봐버리고 차라리 거기다 화장실 보는 게 더 편안했을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든가 여기서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때마침 사람 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집 어머니랑 아빠랑 엄청 좋았거든요. 재작년 2015년도 7월 달인가 끝내 간복수 와서 배가 이만큼 불어나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게 얼마 된 일도 아니에요 지금. 네, 얼마 2년 전에 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죽었는데 그 사람이 유서를 남겼거든요.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어떡하겠냐고. 그러고 중국말로 내가 리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리나가 엄청 착하고 애가 괜찮으니까 양딸로 수양딸로 맞아라. 유서를 이렇게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저를 수양딸로 이렇게 그렇게 변환하고 나한테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생활하던데 그때 암만 해도 가짜 신분증이라 그다음에 그 중국에 있는 게 몹시 막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막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이렇게 한국 가는 길이 있다는데 내가 가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네가 뭐 한국 가는 게 그게 가서 또 혹시 또 다른 일이 없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먼저 간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게 집도 주고 신분증도 나온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네가 살기 편안한데 가라. 그러던 게 저한테 나가서 떠나는 날에 울면서 돈 5,000원에다가 음식을 사서 뒤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 덕에 제 이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떡해. 너무 그 어머니 너무 착하다. 쿤밍하고 그다음에 라오스로 걸쳐서 왔는데 그때 다행히 이탈리아 기자랑 같이 동행해갖고 그 이탈리아 기자는 어떻게 해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 한국에 오게 된 선에 그 목사님이 암만 해도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 베이징에서부터 마지막 라오스까지 같이 동행했어요. 자 이게요. 세상에. 이탈리아 기자가 우리 성희 씨와 함께 탈북한 그 루트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어머나. 실제로 찍은 게 있어요? 기적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죠. 한국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나라 중국. 그리고 안전을 위해 제3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 자유를 찾기 위해 성희 씨와 일행들은 목숨을 걸고 라오스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매 순간 도사리고 있는 위협들. 공안들의 눈을 피해 기차에 올랐지만 언제 정체가 탄로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중국 공안의 신분증 검사. 발각되는 순간 바로 북송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기차로 이동했던 성희 씨.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취재하며 곁에 있던 이탈리아 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에서 다시 버스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늦은 밤에 이동하는 성희 씨와 일행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며칠 뒤 무사히 라오스에 도착한 성희 씨. 꿈꾸던 걸 여기서 펼치고 가요, 한국에서. 그녀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자. 우리 탈북민한 미녀들이 탈북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건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기서. 그 신분증 검사 같은 거 때 위험하죠? 네. 그때 신분증 검열을 하는데 저는 신분증이 그때 당시 한 37살로 됐거든요. 네. 가짜니까. 근데 저는 20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를 하면 엄청 차이가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신분증 검열하는데 그때는 그 이탈리아 기자는 카메라 그걸 밑에다 감추고 나는 그거하고 마주 앉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오면 뭐라고 둘러대지? 했는데 이 사람이 신분증을 쥐자마자 계속 이러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봤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사람 손부터 쟀어요. 신분증 쥐고 있는 거 손을 뚝 잡고 네 여기서 화장실이 너무 마려운데 좀 도와달라. 나 지금 당장 나갈 것 같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쑥 웃던 게 여기 군부대라
3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내 너무 급한데 도와달라. 좀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않나 하니까 이 사람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이 사람이 쓰고 있던 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돼서 다행히 뭐 신분증 검열해서 무사히 넘겼던 것 같아요. 우리 호텔에 료관에서 이틀 동안 묵었는데 그때 당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군민 쪽에 오면은 삼국을 걸쳐가 거기 딱 그 라오스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군민 쪽에 그러니까 매일 그 저녁마다 계속 그 보안원들이 공항국에서 오는 거예요. 숙박금요로 이렇게 매일 오면서 그러니까 나 그 이탈리아 기자가 암만 해도 안 되겠다. 너네 방에서 나오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 둘이에다가 이탈리아 기자 방에 합쳐 있었어요. 합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분증 검열 오면은 기자들이 먼저 나가갖고 관광객이라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 그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위험할 때마다. Right, my name is Brando. I'm Italian. I was born in Italy in 1991. Now I'm working as a reporter for both the Italian and the French TV. I mean, people, everyone's fascinated, intrigued by the regime, and there are lots of documentaries about North Korea, the missile tests or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ut they always talk about the same thing. So I thought it was a good idea to be the first one, the first reporter doing this in Europe. So I went to China, and so we met in Beijing. Hi, Songy. Hello, new life. Are you happy? I hope you are, of course. I wish we could see each other again, so you could tell me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is this last year that have passed without each other without having seen each other. She dreamed of that's an explicit question I asked her. What is your dream for the future? And she said, I just dream to have a little house of my own, so I could live in peace with my family. I wish you the best, and I'm sure that you will make it in your lives. 안녕, 성희야.